시다잉.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최대한 1시간밖에 안 남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2차 방은 끝낼 거고 2차 함수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자잉. 여기 4점짜리인데 진짜 미안. 이거는 패스할게요. 알겠죠?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패스를 좀 할 거고, 대신에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 풀어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떼서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나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한번 푸는 방법을 익혀두면 좋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뭐 근각의 수위관계 사용하고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5번부터 먼저 갈 거예요. 이거 어렵진 않은데, 단순하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 풀이한 걸 좀 보여드리면 풀이한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을 주자마자 판별식이 일단 머릿속에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단데 어머나 이게 2차 부등식이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냥 쓰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은.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4랑 5라고 해서 여기서 큰큰 짝짝 해가지고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풀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알파 베타가 뭐냐면 근계에 의해서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니까 K가 20보다 작다. 그러면 4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답은 15개구나.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간단한 문제지 않나.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등식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뭔 뜻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마이너스 16i니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얘가 지금 실수 부분이 얘고 허수 부분이 얘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0이라는 거고 얘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란 거거든요. 16i. 그죠? 그러면 P랑 Q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랑 Q에 대한 방정식 두 개 있으니까 P랑 Q라는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정보가 두 개 있는 거죠.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정확하게 P랑 Q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6i 되는 거는 약간 좀 눈칫밥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i 플러스 1을 제곱한 게 2i였거든. i 마이너스 1에 제곱한 게 마이너스 2i였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얘는 이거구나.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네. 이거겠네. 이거겠죠?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한 거랑 사라질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그거 두 배니까 마이너스 16i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랑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으면 얘도 1i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았을 때 제곱하면 i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개수를 이제 조정해서 마이너스 16i를 만든 거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는 제가 풀었던 방식대로 가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노가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Q가 루트 2가 나오고 P가 8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P랑 Q가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법이 하나 더 들어가. 잘 기억해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묶고 있길래 그냥 P 더하기 Q가 얘고 P 곱하기 Q가 얘라는 걸 알잖아. 근계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A제곱 B제곱이니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했어요. 그냥. 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요거는 근각의 수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잖아. 애초에 이미. 그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오케이? 펜 잡으라고. 얘들아, 야, 너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수업이 잘 들려져? 나였으면 나는
난 무조건 이랬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수업 설명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수학 나는 일단은 수학은 좋아했었으니까 뭐 내가 싫어했던 게 뭘까? 사회, 뭐 도덕, 똥덕, 맨날 똥덕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사회 쌤이 이제 옆에서 얘기하면 난 맨날 이랬거든. 이랬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공부 안 되잖아. 필기를 해야지 뭐 잠 깨려고 뭐 이렇게도 하고 집중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아까워하란 말이야. 오케이? 알겠지? 아까워하고 눈 꼬집어가면서 윽 하면서 오케이? 여튼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4점 요거 또 있네요. 요것도 문제가 뭐 이런 문제는 알지? 이런 말 알지? 13번 이런 거는 이거 통분하는 순간 손모가지 잘라야 되죠, 그죠? 이거 통분하는 순간 끝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라 잡았기 때문에 알파 베타. 그래서 근의 의미가 뭡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얘랑 얘가 관계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다 뭐만 더하면 돼? 알파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양변에다 알파만 더하면 되잖아. 여기 알파만 추가하면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꿔서 풀면 풀린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밖의 문제 중에서 좀 괜찮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와. 우리 이제 고1 그 뭐라고 할까? 그 금쪽이들 고1 금쪽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감탄을 했었어. 진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할까 감탄을 했었는데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줄게. 이렇게 줘버리면 바로 들통 나니까 이렇게 줄게.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게. 요거 구해봐. 오래 나올 것 같은 삘이 들어서 그래. 필이라는 게 있어. 사람 필이라는 게. 에스피리야 에스피리야 비디비디야. 참고로 알파 더하기 베타 그거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 아니다. It's time gone. 오케이 끝. 지금 우리 한 2분 지났거든. 2분 동안 못 풀었지. 못 푼 거야. 알겠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약간 초점을 자꾸 맞추더라고요.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나는 이걸 먼저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야? 6개잖아. 항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 3개씩 묶어볼게. 어떻게? 4승을 묶어. 그럼 이렇게 돼. 베타도 옆에서 4승.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녀석은 얘랑 얘잖아. 얘도 묶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알파의 4승 마이너스 알파로 바뀐다고. 납득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베타도 있겠지. 아니 베타까지 뭐 다 계산하냐? 그냥 베타는 어차피 따라올 거 아니야. 비슷한 형태로.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게 정답이거든. 그럼 이거는 바로 나오잖아.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것도 어렵지 않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제곱을 하면 되잖아. 그지? 끝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쫙 장황하게 길게 있을 때는 쫄지 마라. 그냥 알파들끼리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겠지? 무조건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은 좋지 않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오래 변형이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쌤들이 변형을 방금 저런 문제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문제는 이런 게 있지만 저런 문제가 여기는 없잖아. 근데 문제를 저렇게 꼬아서 바꿀 수는 있어. 알겠지?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3점짜리인데 문제가 나이스 해가지고 일단 했던 거고, 뭐 저는 이렇게 풀긴 했어요.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다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해봤는데 그냥 근해 공식 써서 얘가 그냥 허수니까 그냥 얘가 허수니까 이 값이 그 허수 부분이라면 어쨌든 2i잖아. 2i. 그죠? 2i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요거였고 두 번째를 고민을 해봤는데 요게 있더라고. 하나의 허근을 이제 뭐 알파라 잡으면 나머지 허근은 알파 빠잖아. 2차 방정식의 허근은 반드시 켤레의 허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 생각할게. 얘가 만약에 임의로 a 플러스 bi라 잡으면 얘는 임의로 마이너스 bi가 되거든. 그러면 허수 부분이 2라는 거는 결국에 얘가 2라는 거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이 두 개를 뭐 하자. 빼자. 빼면 얼마다? 뺐을 때 4가 나온다. 4i가 나온다. 맞나요? 두 개를 뺐을 때 4i 나오잖아.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4i임을 이용해라. 여기는 4라고 돼 있는데 4i입니다. 알겠죠? 4i임을 이용해라. 그럼 끝이지 않냐.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내가 봤을 땐 두 번째 방법이 출제 의도인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오케이?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둘 중 하나가 정답이죠. 오케이? 넘깁시다. 자, 이것도 이제 점점 뭐 밸런스가 좀 어려워지는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2차 방정식 끝나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만 하면. 그래서 요 페이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둘 다 한 10분, 20분 정도만 좀 연장해도 괜찮을까? 왜? 바로 학원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쉬지 말고 바로 가자. 오케이. 자, 19번부터 먼저 보면 이것도 이제 공식을 좀 암기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잡아. 알파 베타라 잡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지. 자, 여기서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a분의 루트 d야. 자, d는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뜻이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외웁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에서 외웠던 방식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충 배웠죠? 그럼 이제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쉬운 거는 진짜 개 많이 나와. 리얼로. 지금도 나오잖아. 그치? 잠깐만 미안한데 이거 잠깐 좀 오른쪽으로 넘길게. 자, 2차 함수 가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CD 길이가 6의 의미가 알파 빼기 베타가 6이다. 그 의미거든. 여기도 여기 근 알파 베타 잡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2분의 7이다. 그 얘기거든. 계속 나와요. 오케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나 나름 좀 열심히 풀었죠? 저 나름 이 글씨체 보이니 이거? 얼마나 깔끔하게 잘 적어. 또 있네? 또 있네. 자꾸 보인다. 알파 빼기 베타. 왜 외우란지 알겠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암기는. 자, 19번. 여튼 이제 이거 좀 외워 가시고요. 이 알파 빼기 베타의 그 뺀 거는 좀 외워 가시고. 자, 19번은 어쨌든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뭐 합니까? 그냥 계산해요. 자, a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없는 거고. b제곱이니까 4a제곱 플러스 4b겠죠? 그죠?
이걸 통해서 얘를 찾아냈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가 1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를 그냥 제곱하고, 대신에 이제 이 값이 양수인 건 아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말이 없더라도 써주고, 오케이?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양수겠죠. A랑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자연수잖아. 자연수 중에 가장 작아봤자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대입해도 8이니까 이건 양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고 제곱해서 4로 나눠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뭐겠습니까? 노가다. A를 기준으로. 왜냐면 제곱이라고 하셨으니까. 이해되시죠? 끝이에요. 오케이? 쉽죠? 20번은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패스를 할게. 이게 왜 4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센 유형이죠. 센 유형. 그냥 넘길게요. 자, 21번은 어떤 문제인지는 아실 텐데 여기서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와, 근데 나는 진짜 몰라.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방법이 있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랑 알파를 이제 서로 역수로 바꿀 수 있죠. 왜 바꾸냐면 얘랑 얘가 이제 서로 문자가 다르니까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베타를 알파에 대해서 바꾸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때 풀이의 내 의도를 좀 보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전 또 눈에 보이는 게 상수항이 없단 말이야. 상수항 없으면 이거 하트 쓰기 겁나 좋거든요. 하트 쓰기가. 하트 써버리면 이거 다 약분돼 버리거든. 이해가 돼? 상수항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저는 본 거죠. 이거 알파 대입하면 대충 상수항 없으니까 이거 계산 쉽겠는데 어머나 아니나 다를까 겁나 쉽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푸니까 좀 더 빨리 풀렸던 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집요하면 돼. 그냥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를 고민을 한 거고, 일단 문자를 바꿔서 푸는 게 일단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바꿔서 계산했더니 뭐 나머지 거는 적절하게 계산이 됐더라.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최적의 풀이를 우리가 외워가면 어쨌든 학교 시험에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서희야? 모르겠어? 나였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잖아. 일단은 지금 그럼 상수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냥 계산을 한 거야. 직접 대입해서. 여기서 Q1 뭐 그냥 1이라 하자. 그냥 상수항은. 야, 봐봐. 문제 끝나지 않고 변형 문제까지 바로 직성을 만들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였으면 그냥 계산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묶는 것도 스킬이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이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2알파 베타 묶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깔끔하잖아 식이. 요것도 뭘로 묶을 수 있다?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알파 베타고 나머지는 알파 더하기 베타지. 다 나오지. 오케이? 출제자 의도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케이? 기억을 좀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이제 별표를 좀 치셔야 될 게,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엄청 깔끔하게 되게 식을 이쁘게 썼는데 이게 방정식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가 함수가니까 감당을 못 하겠어. 이제 칸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긴 했는데 그냥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맞아. 내가 한 것까지. 오케이? 나머지는 아직 못했어요. 이게 봐봐. 이게 30번 문제. 이건 쉬운 거고 이거 30번 문제야. 이게 30번 문제. 이것도 30번. 또 30번. 이것도 30번. 졸라 많아. 30번이. 이거 21번.
21번, 30번, 30번은 시간 2, 30분, 40분 주고 푸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하셨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실까? 근데 이거 푸는 방법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내실까? 약간 이런 느낌? 딱 봐도 하기 싫잖아. 와 이것도 21번이야. 이것도 객관식 킬러 문제. 2023 9월 교육청임 최근이잖아. 이것도 킬러 문제.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 요것도 21번 문제다. 요것도 킬러. 다 킬러야, 다 킬러. 함수는. 그러니까 방정식까지는 할만해. 정말 다행인 점은. 근데 함수는 얘를 넘어가는 27번을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해. 그래서 일단 오늘은 27번까지.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적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지. 대신에 이해는 똑바로 시켜줄 테니까. 여튼 다시 잡소리 그만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허수 Z 체크하자. 나 실수가 아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Z랑 Z 반응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수 MN이라고 나와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노가다 계산 띄워가지고 그 중에 최소가 언제인지를 체크를 해도 좋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가족권을 해석하면 어떤 Z, 허수 Z를 대입했더니 0이 된다니까 아직 사실 해석을 못해. 근데 나조건에서 뭘 던져줬냐면 Z랑 Z 바를 더하면 무조건 실수 부분 2배 한 거죠. 그래서 그게 8이라고 했으니까 Z를 4 플러스 AI라고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가조건보다는 나조건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지. 오케이? Z랑 Z 바를 더하면 8이다. 그거는 실수 부분이 4라는 뜻을 요하고 있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두고.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건 뭘까? Z 빼기 Z 바는 이건 뭐야? 순호수가 되겠지? 외워가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조건에다 뭐 나를 대입해야죠. 뭐 그때부터 노가다죠. 뭐. 그러면 이제 대입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0 돼야 돼. 실수가 나와야 돼. 실수 0.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글쎄, 응? 그렇게 봐도 좋겠네. 이걸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대입합니다. Z에다가. 그럼 항등식이겠죠? 그래서 요게 돼서 뭐 정리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나눠놨지. 이게 실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 0은 실수잖아. 일단 얘 죽어야 돼. 얘도 없어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0 되는 과정에서 묶었더니 A가 공통으로 보니까 묶었더니 이게 되고 그게 0 돼야 된대. 근데 A가 0이 되는 순간 어머나 실수가 되니까 나 실수라는 게 깨지는 거지. 따라서 M은 마8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끝났어요. 아니 그러면 M 더하기 N에서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M이 마이너스 8이라는 고정값이 나왔어. 그러면 N의 최소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M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A제곱이라는 게 이것도 진짜 기법 너무 기발한 것 같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0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일부러 정리했냐면 A가 실수단 말이야. 왜?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실수잖아요. 근데 걔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0 이상이지. 이 부등식을 끌어오기 위함이야.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를 몰라도 괜찮아. 얘를 몰라도는 괜찮은데 여튼 이제 요렇게 했을 때 N은 16 이상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법이 대단한 거죠. 실수를 제곱한 게 0 이상이다를 써버리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이거를 활용은 안 해도 돼. 다행인 건. 왜? 그냥 판별식 때리면 되거든. 판별식 때리면 N이 16보다 크다가 나와서 N이 16 이상이다 그냥 무시해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돋보이는 문제다.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이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냥 아니 허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쓸 거 없어서 판별식을 썼지. N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다. N이 여기 M제곱이 얼마냐면 64잖아요. 왜냐면 8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N은 16보다 크다. 그러니까 N은 17이다.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하면 9가 정답이 된다. 오케이?
근데 이제 가를 좀 다르게도 해석해 보자. 버전 2. 버전 2.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z는 n은 0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지. x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의 두 실근을 z랑 z바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이 z를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니까 다 성립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나 조건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깨달으면 돼. 따라서 m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왜 mz야? mx지.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8이다가 굳이 뭐 계산을 안 해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n 값을 찾아야 되는데 n 값은 뭐냐면 z랑 z바를 곱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얘 실수 부분을 아니까 결국 이걸 제곱했을 때 z랑 z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z랑 z바를 곱한 거니까 근데 z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잡은 거지 지금.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얘는 16 플러스 a제곱이겠지? 요게 될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n은 16 플러스 a제곱이니까 이렇게도 풀리네. a가 누구냐? a는 0이 아니잖아. 그러면 a제곱은 항상 양수겠지. 따라서 16 더하기 a제곱은 항상 16보다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럼 n은 16보다 큰 최소 정수니까 17. 이렇게도 풀면 진짜 훨씬 더 빨리 풀리겠네요. 제가 버전 2로 계속 설명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풀이의 다양성을 요구를 하는 거고 풀이의 다양성을 통해서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나오면 나는 그만큼 또 성장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나만 성장하는 것 같아. 너네도 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버전 1과 버전 2를 4분할 노트에다 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양한 풀이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최적의 풀이가 뭔지. 이거 진짜 개복잡하잖아. 일단 계산 실수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 이러면. 그러면 내가 문제 조건 해석하면 뭐해? 계산 실수했는데. 근데 이거 봐봐. 이 계산 실수를 할 만한 건덕지가 안 보이죠. 그냥 깔끔하게 따다다닥 나오는 느낌이니까. 여튼 그 다음에 23번. 자, 일단 내가 저 파란색 줄 꺼져 있는 거 정도는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가조건 나조건 그냥 노가다야 그냥. 그러니까 뭐 더 쉽게 푼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노가다야. 와 이거 미치겠어 이거.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조금 역겨운 문제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 빵.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 번은 하는데 중요도는 낮추라는 거야. 납득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요도 체크하는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하고. 잘 봐.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이 친구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지?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A 있고요, B 있고요, 알파 있고 베타 있으니까 미지수 몇 개? 4개 있잖아.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2개씩이니까 총 4개 있지.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직접 이걸로 계산한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버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마 3A니까 넘기면 A가 바로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얘라 했으니까 요거 전개하면 얘가 되겠지. 그럼 얘가 B가 되고 얘를 2배로 묶으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돼.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을 통해서 일단은 뭘 준 거냐면 알파랑 베타 값을 정확하게 던져준 거야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는 아직 아니긴 하지. 여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A가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2가 되고 B가 얼마냐면 4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캡처 떠서 요거 옆에다가 풀게요. 여기다가 풀게요. 어씨 뭐야? 빈구가 없나? 이거 예전에 공부했던 거다. 수학과 공부입니다. 수학과 공부. 증명하는 거. 다 올 증명, 다 올 증명. 열심히 살았네, 현준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 짱나게 진짜. 왜 안 넘어가 이거? 됐어요. 넘어갔죠? 자, 그러면
요거죠. 맞나요? 이 노가다 짜증나 죽겠지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2라고 했고 알파 베타가 4라는 정보를 얻어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첫 번째는 뭐냐? 여기다가 n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를 다 넣어야 돼. 이 답이 6이거든요. 답이 6인가 4인가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거 구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노가다야.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일단 뭐 가족권을 통해서 먼저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버전 1으로 가자. 버전 1. 버전 1은 일단 근계를 쓰는 거예요. 그나마 쉬워 보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2잖아. 양수네? 어머나. 그러면 누굴 봐야 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봐야 돼. 왜? 알파의 1승 베타 1승이 2승 2승의 합과 동일한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가 4가 되고 얘 계산하면 4, 2, 8이니까 마 8 돼서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얘랑 얘가 같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해. 이걸 통해서 가조건을. 근데 나 조건을 만족 안 해. 근데 그럼 n이 2일 때. n이 1일 때는 안 됐어. 2일 때를 볼 건데 2도 안 되지. 왜? 제곱한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양수라며. 얘도 안 돼. 그러니까 2도 안 되고 그럼 이제 3일 때를 또 봐야 되겠죠. 그나마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거야. 3일 때를 보면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이지. 그럼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8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2 곱하기 얼마가 되죠? 알파 더하기 2니까 이 음수야 또. 3도 안 돼. 그치? 짜증나 죽겠어. 3도 안 돼.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그럼 이제 4일 때를 봐야지. 4일 때. 4일 때는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이니까 이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라고. 자, 몇 승까지 가야 된다고? 6승까지. 좀만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아까 마 4였다고 했으니까 얘 제곱하면 16 되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뭐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6이니까 16이죠.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도 안 되네. 얘도 가조건 충족이 안 되잖아. 4, 4. 그렇지? 이제는 욕 나오죠? 5승. 그래서 넘깁니다. 6승으로 하자. 그럼 얘가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3승 베타 3승. 요거는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요거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얘잖아요.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란 말이야. 이 값이. 그래서 제곱하면 얘가 256이겠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이제 4니까 얘는 16, 64, 6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56 빼기 192가 된다. 128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죠? 128이라는 거죠. 자, 일단 가조건 만족이 됐어요. 그죠? 나 조건을 봐야 되는데 나 조건은 알파의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이야. 이씨, 욕 개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같은지만 보면 되잖아.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의 6승 더하기 베타의 6승에다가 알파 베타를 더해 볼 거야. 일단. 아니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야, 이 값이 얼마였지? 이게 얼마였지? 마이너스 16이었니? 그치? 마이너스 16이었지? 아니면 이 방법을 씁시다. 6제곱은 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됐나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알파의 7승 더하기 알파 3승 베타의 4승 더하기 베타 3승 알파의 4승.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필요한 건 얘만 필요하지. 그래서 누굴 빼면 돼? 얘네들을 빼면 되는데 얘네들이 알파 3승 베타 3승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요거를 계산을 먼저 좀 하면 얘는 알파 3승 베타 3승이 마이너스 16이고 그리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이 마이너스 16이니까 256이죠? 그쵸? 거기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럼 알파 3승 베타 3승은 이제 64가 될 거고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니까 어머나 128이네.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정답은 6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가다야. 그래서 안 낼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절대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방법만 익혀둬라. 그거를 조금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버전 2인데요.
그러니까 버전 1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다가 이제 5승, 6승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씨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버전 2는 뭐냐면 얘를 통해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고 들어갈 거야. 근데 똑같긴 해. 솔직히 말하면 똑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두근을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2고 b가 4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얘가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의 근을 쓰면 근 공식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나와. 그죠?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그러면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고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i고 자 베타를 제가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내 n제곱하라는 거는 결국에 1 플러스 루트 3i의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i의 n제곱이 0보다 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사실 제곱을 직접 n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있어. 이거 좀 기억하면 좋아. 너 이거 기억하니? 이거 기억해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잖아. 그지? 얘가 어떤 구조냐면 얘는 6제곱하면 1되는 애야. 외워야 돼.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되는 애야. 외워야 돼. 알간? 오메가잖아. 오메가 할 때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복소평면 배운 친구들이라면 여기가 이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 얘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된다는 거는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어떤 5, 8 뭐 이런 숫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0보다 클 수가 없어. 그럼 이제 0보다 커지게끔 설정할 수 있는 게 언제인지만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면 6제곱과 6제곱 하면 양수가 나오잖아. 세제곱한 게 음수였으니까 6제곱 하면 양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일 때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알겠니?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6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정답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이걸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버전 1, 2, 3를 다 n에다가 1, 2, 3, 4, 5, 6 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둘 다 양수가 나오게끔 설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넘어가자고요. 자, 조금만 참아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응?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하고 끝냈구나. 오케이. 자, 별표 치자. 24번 왕별 한번 치시고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파의 3승이 실수가 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이 방법이 제일 쉬웠어요. 자, 뭐 허근 알파를 갖는다고 하길래 그냥 알파의 3승이 실수가 된다 그 얘기를 보자마자 복소수 파트로 들어갔고요. 알파의 3승이 실수란 말을 던져줬다는 건 잘 기억해둬. 알겠지? 알파의 3승이 실수라는 거는 그 알파의 3승과 알파의 3승에다 빠를 씌우더라도 동일하다. 오케이? 야, 생각해봐. 5라는 숫자가 있고 5빠를 씌워. 두 개 같아 틀려? 같지? 하지만 i라는 숫자가 있고 i에다가 빠 씌운 거랑 같아요? 이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일 때는 2를 빠를 씌워도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의 3승이 실수니까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웠고 여기서 알파의 3승이 실수다를 통해서 a 플러스 bi가 세제곱해서 실수가 된다. 이거 그냥 개 초보들이 하는 거야. 그냥 허수들이 하는 거. 오케이? 그 복소수 파트 할 때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데 a 플러스 bi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항상. 그거를 다 무조건 복소수를 다 a 플러스 bi라 두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작고.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복소수의 성질을 다 암기한 다음에 그걸 일단 다 사용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는 a 플러스 bi 혹은 문제에서 a 플러스 bi라고 주어지거나 그럼 쓰라는 거지. 얘는 알파 3승이 실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알파가 허근이라 했으니까. 낫 실수라는 거죠. 낫 실수. 실수가 아니라는 거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얘가 0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의 한 허근을 알파라면 나머지 허근은 알파바라는 걸 알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근계에 의해서 P가 될 거고 알파 알파바는 P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이니까 여기가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러한 P1과 P2를 곱하면 근계에 의해서 마3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 좀 해주시고 왕벨 치시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알겠지? 마지막 이차함수죠. 이차함수.